방금 보셨던 르누아르의 무도회 장 그림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보실까요? 같은 방 한편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맞서 서 있는 한 여인을 그린 두 개의 그림이 보입니다. 두 개의 그림 모두 같은 인물과 포즈지만 좌우가 다른 버전으로 모네의 1886년작 양산을 쓴 여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양산을 쓴 여인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을 그린 그림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은 이 작품보다 11년 앞선 1875년 작품으로 현재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양산을 든 여인과 귀여운 아들이 함께 있고 여인의 따뜻한 표정도 선명합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모네의 첫사랑이자 첫 번째 아내였던 카미유와 아들 장입니다. 모네와 카미유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깊이 사랑했고 모네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작품의 화폭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4년 뒤 그들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카미유가 32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모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1886년에 모네는 오르세에 있는 이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림의 모델은 두 번째 부인의 딸, 즉 의붓딸인 수잔 오슈데입니다. 어느 날 언덕 위에 서 있는 수잔의 모습에서 모네는 죽은 아내 카미유의 환영을 봅니다. 그는 수잔에게 부탁해 11년 전 카미유가 취했던 포즈 그대로 같은 구도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죠. 그런데 이전의 그림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 속 여인의 얼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역광을 받아 그림자가 드리워진 얼굴은 이목구비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빛과 대기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한 모네의 회화적 기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네의 슬픈 사연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이 희미한 여인을 두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카미유의 모습을 온전히 채워 넣을 수 없었던 모네의 마음이 아닌가 하고 읽어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람 속에 서 있는 이 여인은 모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박제된 첫사랑 카미유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모네의 애틋한 사연을 알고 이 그림을 바라보면 그림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모네의 애틋한 사연을 뒤로하고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물의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에는 모네가 말년에 그린 여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작품은 중앙 기둥에 전시된 꽃이 무성하게 핀 연못에 둥근 아치형의 다리가 놓여 있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보고 계시는 작품은 1907년도 작품 수련 연못 초록의 조화와 1900년에 그린 수련 연못 장밋빛 교향곡이라는 작품으로 모네가 말년에 그린 수련 연작 중 일부입니다. 이 두 작품을 포함해 푸른 수련이라는 작품까지 모네의 수련 연작 중 세 작품이 오르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 모네가 말년에 그린 작품 중 많은 수가 정원을 주제로 그려진 것인데요. 이곳은 그가 파리 근교 지베르니에 정착해 직접 가꾼 실제 자신의 집 정원입니다. 그는 86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 살면서 정원사가 되지 않았다면 화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정원 가꾸기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근처의 강물을 끌어와 연못을 파고 수련을 심고 그 위에 그림 속에 보이는 저 일본식 다리를 놓았죠. 즉 자신이 그림 그리기 가장 완벽한 풍경을 자기 집 앞마당에 직접 건설한 것입니다. 그는 내 정원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명작이다 라고 자부하며 무려 30여 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고 오직 이 연못과 수련에 몰두했고 수련 연작을 그리는 것이 그에게 커다란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모네는 말년에 마치 수도자처럼 수련과 정원을 그리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모네에게 수련은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의 소재였지만 차차 수련과 연못이 주는 영향력에 크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린 수련 연작은 약 300여 점이며 이 중에 40여 점이 대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화면 속에는 하늘과 물, 그리고 현실과 내면에 대한 성찰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빠른 필치의 분놀림과 회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색채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모네는 젊은 시절부터 빛과 반사의 변화에 깊이 매달린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수련 연작에서도 꽃잎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묘사하기보다는 빛이 스쳐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색의 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는 빛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전에 화면을 붙잡기 위해 빠른 붓질을 사용했고, 물감을 캔버스 위에서 바로 섞어가며 작업하는 대신 색을 그대로 올려 빛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인상파라는 말 자체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명에서 따온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초기 인상주의 작품들과는 다른 점이 보입니다. 초기의 그림들이 반짝이는 빛의 순간을 포착했다면 이 수련 연작들은 형태가 거의 사라지고 색채만이 덩어리져 추상화처럼 보입니다. 하늘도 땅도 원근감도 사라진 채 오직 물 표면에 비친 세상만이 존재하죠. 푸른 수련에서는 다리조차 사라지고 물빛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네는 말년에 화가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병, 백내장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력은 점점 떨어지고 색깔조차 제대로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세상이 온통 붉거나 노랗게 보이는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백내장은 그의 색채 감각에 큰 혼란을 주었지만 그는 이를 단순한 장애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그는 빛의 흔적과 색의 진동을 끝까지 붙잡으려 했고, 그 치열한 과정에서 형태는 점점 해체되고 색은 더욱 자유롭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형태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깊고 신비로운 색채의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결국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빛을 놓지 않았던 거장의 집념은 추상화라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상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면서 현대미술로 이어지는 교량이 되었죠. 모네는 그가 사랑한 수련과 함께 20세기의 대화가로, 또한 추상화의 선구자로서 존경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빛의 마술사, 모네의 세계는 어떠셨나요? 인상주의가 빛을 통해 사물의 겉모습을 찰나의 순간으로 포착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으려 했던 화가를 만나러 갑니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잔의 작품들이 있는 35호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